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시간에는 테이블을 시각화하는 방법과 저번 시간에 색깔 채널까지 배웠는데 그 이외에 다른 시각적 채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리뷰입니다. 저번 수업 시간에 컬러를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는데 첫 번째로 이 색깔의 밝기를 규정하는데 세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미넌스, 한국어로 하면 휘도, 브라이트니스, 밝기, 라이트니스도 역시 밝기. 루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값이었고요.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원을 봤을 때 이 광원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가를 인지되는 그런 밝기였고, 라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면의 색깔을 빛이 반사된 빛을 우리가 인지를 할 때 이 표면의 색깔이 밝다 그러면은 흰색인 거고, 어둡다 하면 검정색인 거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컬러를 데이터 인코딩에 사용할 때 가장 핵심 개념은 휴 채널. 그래서 휴 채널은 이제 아이덴티티 채널이니까 이 아이덴티티 채널은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순서가 없는 카테고리를 인코딩하는 데 쓰고, 루미넌스나 세츄레이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단계를 인지할 수 있고 순서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을 나타내는데 또 순서를 나타내는데 써라. 이 두 가지 개념이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흔히 자주 사용되는 컬러 맵 중에 레인보우 컬러 맵이 있는데, 레인보우 컬러 맵은 휴를 통해서 어떤 연속적인 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좋지 않으니까 쓰지 마라. 이것이 이제 요약을 하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맵의 종류에는 바이너리 카테고리, 그 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루미넌스를 쓸 수 있었고, 시퀀셜한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루미넌스 레벨을 쓸 수 있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컬러 맵들은 모두 다 discrete 컬러 맵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셜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으로 순서가 있지만 이산적인 경우인 거고요. 만약에 이게 컨티뉴어스한 게 된다 그러면 컨티뉴어스 컬러 맵이 돼야 되겠죠. 루미넌스가 그라디언트처럼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그리고 카테고리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휴를 통해서 나타냈고, 다이버징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값을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채도가 낮은 색상에 매핑을 하고 양방향의 값을 두 가지의 휴를 사용해서 매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바이베리트 컬러 맵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가령 다이버징과 바이너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컬러 맵, 카테고리컬 바이너리, 아니면 다이버징과 다이버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컬러 맵 하고, 이런 컬러 맵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잘됐다 못했다라고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저희는 지금 what, why, how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있고, 자, what은 데이터 앱스트랙션이었죠. 이거는 챕터 3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why abstraction, 이건 task abstraction인데 이것도 역시 챕터 4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how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었는데, 여기 컬러 매핑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의 챕터에 걸쳐서 배웠고,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 컬러 채널 말고 이 다른 채널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 채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지션 채널을 테이블형 데이터에 대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이제 어레인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이제 크게 인코드는 오늘 이제 배울 거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인코드를 하는데 다른 데이터, 예를 들어서 그래프 데이터를 어떻게 인코딩하는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부분입니다. 매니플레이트, 어떻게 시각화를 바꿀 것인지, 패셋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다른 측면을 보이게 할 건지, 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큰 데이터가 있으면 모두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숫자를 줄일 것인지, 인터랙션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채널은 매그니튜드 채널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루미넌스나 아니면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에 아이덴티티 채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다른 채널들은 둘 중에 하나에 적합한데요. 예를 들어서 매그니튜드 채널에는 사이즈, 앵글, 커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마크의 길이, 라인 마크의 경우 길이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넓이, 아니면 부피를 통해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도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글 같은 경우에는 각도인데 이 각도는 뭐 절대적인 각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상대적인 각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각도를 틸트라고 부르고 상대적인 각도를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앵글이라 부르는데 구분을 한번 나중에 해볼 거고요. 커버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의 이 구분 정도를 따라 가지고 직선을 점점 곡선으로 바꿔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양적인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채널에는 쉐이프 채널, 이것도 도형의 모양, 글리프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클래스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시간 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그래픽이 아니라 움직이는데 가령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첫 번째 클래스, 왼쪽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두 번째 클래스,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 채널과 마찬가지로 매그니튜드 한 채널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덴티티 채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 또는 크기 채널인데요. 이 크기 채널은 차원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ngth, area, volume인데요. 첫 번째 length 또는 길이는 1차원 크기인 거고요. 이 length 채널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스파우러에 따르면 이 컨스턴트가 1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배 길이가 길어지면 인간의 진짜 딱 2배만 길어진 것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쉽게 인지할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제 이 길이를 부를 때, 뭐 가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비라고 부르고, 세로 길이 경우에는 높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보다는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든 이 길이와 두께로 수직한 거죠. 이게 길이고 이게 두께인 거죠. 길이와 두께로 부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차원 크기의 경우에는 이제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는 가령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너비와 높이의 곱으로 계산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 너비와 높이는 굉장히 이제 인터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퍼러블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너비와 높이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매핑을 하면 그것들이 따로 이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넓이라는 개념으로 묶여서 인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너비와 도형 원의 너비와 높이가 다른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있는데 이 원들을 보고 너비가 긴 것과 짧은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넓이가 넓은 것과 넓이가 중간인 것과 넓이가 작은 것.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로 구분이 되죠. 이 말은 width랑 height가 interference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볼륨인데요. 이거는 3차원 크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3차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각화가 3차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3차원을 하더라도 이제 굳이 3차원 시각화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엑셀 같은 경우에 이렇게 3차원 바 차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차원 바 차트들이 막 있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3차원이긴 한데 이 볼륨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너비, 높이, 깊이를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 세 가지 채널 중에 이 채널만 쓰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볼륨에서 이 세 가지 채널을 다 쓰면 굉장히 부정확하고, 그리고 한 가지 채널만 쓴다고 하더라도 이 시각화가 3차원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션 기법이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멀리 있는 것들을 이제 인간이 이 뷰에서 절대적인 길이가 뒤에 있으면 짧아질 테니까요. 굳이 그걸 보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깊이를 보면 뒤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실제로는 크지 않을까라고 오근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부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시각화에서는 크게 1차원 크기와 2차원 크기, 랭스와 에어리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볼륨은 예전에는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최근에 정말 드물게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기 채널을 사용하는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젝트 바 차트인데요. 이제 굉장히 흔한 차트죠.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이 바 차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베리어블을 막대의 길이에 매핑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그니튜드 채널의 이펙티니스를 다룰 때 맨 위에 포지션 온 커먼 스케일이라는 채널이 있었고 그 아래에 이제 랭스 채널이 있었는데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막대 차트의 경우에 물론 이 랭스, 그러니까 막대의 길이에 뭔가를 매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라인이 맞는 이 두 개의 맨 아래에 있는 막대들이죠. 맨 아래에 있는 막대 두 개의 길이를 비교할 때는
이 길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끝이 어떤 것이 더 위인지를 이 끝에 이 위치가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는지를 아마 비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 온 커먼 스케일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 얼라인이 맞지 않는 그런 막대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막대와 이 막대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 끝을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아래쪽 시작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비교해야 되고, 이것은 포지션 온 커먼 스케일 채널보다는 조금 덜 이펙티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아래에 두 개의 이 막대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은 쉽죠. 제가 왼쪽 게 더 길죠. 그렇지만 이제 이 막대와 이 막대를 비교하는 것은 얘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랭스가 얼라인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고, 거기에다가 이제 색깔까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랭스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또 비교하는 것이 또 어렵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블 차트인데, 이 버블 차트는 여러 가지, 이것도 역시 두 개의 베리어블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양적인 베리어블이, 퀀터터티브 베리어블이 이 매그니튜드 채널인 이 사이즈, 이 원의 사이즈의 그러니까 에어리아죠. 에어리아 매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길이보다는 부정확하지만 이런 식으로 양적인 것을 시각화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다룰 채널은 오리엔테이션 채널인데요. 오리엔테이션 채널은 매그니튜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양적인 정보를 보여주는데, 이 마크의 회전 정도에 따라서 이 양을 매핑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이거를 이제 각도 채널이라고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이제 틸트라고 부를 때가 있고 앵글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틸트 채널은 오리엔테이션의 절대적인 회전 정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인코딩 할 때 우리는 이제 틸트 채널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12시 기준으로 뭔가 매핑하고요. 그래서 가령 뭐 이 선으로 매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수직인 애는 이제 값이 0인 거고, 약간 이렇게 빗나간 애는, 엇갈린 애는 이제 이렇게 회전 정도를 가지고 어떤 양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회전 정도를 가지고 매핑을 할 때는 우리가 앵글 채널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태블릿에서 보셨죠? 파이 차트 만들 때. 그래서 파이 차트 만들 때 쓰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파이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파이의 각도를 인지할 때는 당연히 이제 틸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이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각도에서 이 각도를 뺀 이 각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인코딩하죠. 그래서 이 각도가 아니라, 그래서 앵글 채널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요. 앵글 채널 같은 경우에, 틸트는 앵글 또는 오리엔테이션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길이 채널, 그러니까 랭스 채널보다는 랭스 채널이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좀 더 부정확하지만, 인간이 굉장히 미세하게 인지하는 거는 이제 이 수직 또는 수평 또는 이렇게 45도 대각선 또는 뭐 직각, 이런 각도들은 굉장히 정밀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 같은 걸 봤을 때 이것들이 조금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이 어긋나 있어도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게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어긋나 있지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긋난 정도가 만약에 뭐 30도가 31도 어긋나 있으면은 이건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90도가 91도 어긋나 있으면은 조금 더 쉽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수평선, 평행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평행선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이게 두 개가 조금 어긋나 있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도가 차이 나는데도 미세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두 번째 평행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알기가 어렵죠. 이거는 이제 그냥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긋나 있는지 안 어긋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특정 각도에 대해서는 이 오리엔테이션 채널이 굉장히 정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예제가 있는데, 첫 번째 파이 차트입니다. 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앵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양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윈드맵이라고 부르는데, 뭐 바람의 방향을 특정 각 위치에서 바람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도인데, 요거는 오리엔테이션 채널이지만 그 중에서도 앵글 채널이 아니라 틸트 채널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12시를 북쪽을 기준으로 이제 이 화살표가 얼마나 돌아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채널은 커버처 채널인데요. 역시 매그니튜드 채널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 선의 구분 정도를 가지고 뭔가 매그니튜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워낙 부정확하고 그리고 이 구분할 수 있는 빈의 개수도 2개에서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양적인 정보를 나타내기는 어렵고 이것이 그냥 순서가 있는 범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A, B, C 이 정도로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정보를 나타낼 때는 다른 시각적 채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아이덴티티 채널 중에 하나는 쉐이프 채널인데 사실 이 쉐이프를 어떻게 인간이 인지하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쉐이프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굉장히 잘 인지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정보시각학에서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흔히 어떤 마크를 쓸 때 그 마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형 마크, 스캐터 플랫 같은 경우에는 원을 쓸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마크의 모양을 바꿔서 태블로에도 이제 쉐이프 채널이 있었는데 모양을 바꿔서 데이터를 인코딩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D3에 있는 기본적인 쉐이프인데 이 쉐이프를 쓸 때도 그냥 원과 사각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연구자들이 다 어떤 쉐이프들이 구분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2개를 쓸 때는 이런 쉐이프를 쓰고 뭐 3개를 쓸 때는 이런 쉐이프를 써라 이런 식으로 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컬러 맵 만들 때 휴 같은 경우에 어떤 휴를 써야 되는지 숫자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써야 되는 휴가 달라졌잖아요. 그것처럼 쉐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개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원과 사각형을 쓰는 것보다 이 원과 이 십자가를 쓰는 것이 더 구분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쉐이프 채널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 쉐이프 채널이 이 사이즈 채널과 인터피런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 쉐이프 채널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각형과 별 중에 별이 훨씬 커 보여요.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또 원을 비교하면 또 삼각형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 사이즈 채널과 이 쉐이프 채널을 동시에 쓴다 그러면은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쉐이프가 달라서 하나가 더 커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와 쉐이프를 동시에 다른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는 쓰시면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각적 채널은 모션 채널인데요. 일단 모션 채널은 일단 시간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속도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기가 뭔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모션 채널을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쓰는 연구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덜 연구된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움직이면 이제 실제로 인간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 시에 뭔가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집중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셔도 오른쪽에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텍스트에 집중하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막 깜빡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세일리언트하기 때문에 역효과를 줘서 사용자가 좀 뭔가 굉장히 괴롭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가지 클래스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과 안 움직이는 것 정도로만 쓰고 있고요. 특히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아이콘이 이렇게 통통 튄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정보를 보여주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비주얼 채널은 텍스트 채널인데요. 텍스트 채널은 매그니튜드 채널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이덴티티 채널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쓰면 굉장히 시각화가 예뻐지는 채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채널은 텍스트가 뭐냐면 이렇게 어떤 영역을 채우고 있는 이런 작은 패턴들입니다. 근데 이 패턴들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이 또 있고요. 스케일도 있고 컨스트러스도 있고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에 그려진 차트인데 이렇게 수직적인 텍스처 패턴도 있고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텍스처 패턴도 있고 또 이 패턴들의 너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께가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께가 비슷한 애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좀 긴 것 하나, 짧은 것 하나, 긴 것 하나, 짧은 것 하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텍스처 중에서도 모양을 써가지고 좀 다른 질감을 표현한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이 범례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도형을 쓴 것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수직으로 뭔가 흑백이 반복되는 이런 텍스처도 있죠. 그래서 이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년 전에 그려졌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더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이 구역에 다른 인종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비율을 보여주는 시각화인데요. 그래서 그 인종을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텍스처를 쓴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인종을 구분하는데 그냥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리면 안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영역의 위치 자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위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도 위에 뭐 이런 바차트를 또 히스토그램을 작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텍스처의 두께를 가지고 이 비율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예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홍보 시각화에는 멀티 클래스 덴시티 맵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각화라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돌아오자면 텍스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덴티티 채널 사용됐을 경우에는 텍스트가 구분이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10에서 20개 정도 서로 다른 데이터를 서로 다른 이제 카테고리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휴보다 조금 더 많이 보여줄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 또 textures.js라고 D3 라이브러리 중에서 또 굉장히 잘 만든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아이덴티티 채널로 형태로 사용되어서 여러 가지 이 구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매그니트 채널도 사용된다 그러면 이 개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빛만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텍스처의 조밀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애는 이렇게 넓은 텍스처가 있는 거고요. 널찍한 텍스처가 있는 거고 어떤 텍스처는 여기 조금 더 조밀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조밀한 정도를 가지고 매그니튜드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distinguishable 빈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